150억? 그게 전부 제 것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요양원 상담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산상속 통지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인이신 전미선 여사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에 따르면 전 재산 153억 원은 손녀인 박서연 양에게 상속됩니다. 박지연 씨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지연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왔습니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자가 드디어 쓸모 없어진 순간이었죠. 이제 우리 인생이야. 시어머니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남편 재혁에게 그렇게 말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5평 초인종 소리에 지연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선 60대 여성이 서 있었죠. 시어머니 전미선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지연의 목소리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며칠만 있다 갈게.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재혁이도 출장 갔는데. 현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연은 마지못해 시어머니를 드렸죠.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계세요. 하지만 일주일은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은 1년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고향집을 팔았다고 했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남편 재혁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어머니잖아. 같이 살자. 당신은 회사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죠. 제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미선은 이제 70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연은 참았습니다. 아니, 참는 척했죠. 새벽 5시 30분 미선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던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한다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 미선은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먹어요? 초등학교 3학년 딸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드시는 걸 좋아하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식탁에 앉히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미선의 밥상은 작은 쟁반에 담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셋 중에 나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지연에게는 시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미국에 살았고 작은 시누이는 제주도에 있었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형편이 안 돼. 미안해. 전화로 듣는 변명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선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죠. 어머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서연이 공부해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미선은 볼륨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지연은 리모컨을 빼앗아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그냥 방에 가 계세요. 여기는 우리 가족 공간이에요. 미선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그 뒤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 11시 재혁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겠죠. 뭐? 지연의 무심한 대답. 재혁은 어머니 방문을 노크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들어와라.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미선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죠.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다. 짧은 대답. 재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23년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미선은 현관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죠. 어디 가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좀. 무슨 병원?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정기검진. 정기검진은 무슨. 돈만 나가잖아요. 그냥 집에 계세요.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씩 가라고. 어머님, 우리도 여유 없어요. 재혁이 회사 상황도 안 좋은데. 미선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아픈 모양이었죠. 어머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응, 괜찮다. 약국 가서 약 사오세요. 돈 드릴게요. 지연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약국까지 걸어가면 30분은 택시 타고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도 할 겸 걸어가세요. 70세 노인에게 겨울 날씨에 30분을 걸어가라는 말. 미선은 아무 말 없이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추석, 시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제가 하겠다니까요? 아니다. 내가 할게. 내가 워야 일이 많잖니. 사실 지연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죠. 명절 아침, 차례상 앞에 재혁과 지연, 서연이 앉았습니다. 미선도 옆에 앉았어요. 절을 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하지만 설거지는 지연이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혼자 했어요. 70세 노인이 4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미선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모양이었죠. 파스 좀 붙여드릴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비틀거렸습니다. 쿵 넘어지는 소리. 어머니, 재혁이 놀라 달려왔어요. 괜찮다.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새벽에 응급실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결국 새벽 내내 참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야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 입원은 힘들 것 같은데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좀 쉬시다가 결국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약만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한 달간 미선은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었어요. 지연이 가져다주는 밥상은 점점 간소해졌습니다. 어머님, 나물이랑 된장찌개예요. 맛있게 드세요. 반찬이 2가지뿐이었어요. 재혁과 서연이 먹는 식탁에는 불고기와 생선구이가 있었지만요. 2024년 가을, 미선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이 학교 갔니? 네, 어머님. 아까 갔어요. 10분 뒤, 서연이 학교 갔니? 지연은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나? 미안하다. 이상한 행동도 많아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놓고 가만히 서 있거나요.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복도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재혁아, 어머니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셔.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여러 검사를 했어요. MRI도 찍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미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혁은 얼굴이 굳었고요.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료하면 좋아지나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약값이 월 30만 원 정도, 정기검진 비용이 3개월에 한 번씩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연과 재혁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연간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여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치료해야지. 근데 돈이. 그래도 우리 어머니잖아. 재혁의 단호한 목소리.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거야? 그날 밤 미선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행, 계좌주 전미선.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잔액 15억 3,484만 2천 원. 15억이 넘는 돈.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을 언제 말해야 하나?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죠. 보상금 20억 원.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요. 미선이 혼자 그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2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자로 불어난 돈은 이제 153억이 되었습니다. 재혁이한테 말하면 지연이가 알게 되겠지. 미선은 며느리가 두려웠습니다. 이 돈을 알면 어떻게 변할까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 위에 오래된 편지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겉봉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서연이에게. 그날 밤 자정, 미선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전미선 여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부탁드린 그 일 진행됐나요? 네. 유언장 작성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산을 손녀 박서연 양명의로 상속되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치매가 심해지거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때 이 유언장을 집행해 주세요. 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2025년 봄, 미선의 치매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재혁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그런 날이면 재혁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재혁이요. 재혁? 우리 재혁이는 아직 학생인데. 어느 날 밤, 미선은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하는데 지연이 깼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엄마가 기다려.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소란이 커졌습니다. 재혁과 서연도 깼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한계예요.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어머니를? 당신이 집에 있으면 몰라요. 저는 매일 어머니 챙기느라 미치겠어요. 서연이도 시험 기간인데 밤에 잠도 못 자고.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 모실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혁과 지연은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입소 비용이 월 250만 원입니다. 원장의 설명. 재혁은 망설였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여보, 빨리 결정해요. 우리 여유 없어요. 지연이 재혁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미선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날 아침 미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니? 요양원에 잠깐 계셔야 해요, 어머니. 요양원? 내가 왜?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시잖아요. 거기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재혁아, 나 여기 있을게. 집에 있을게. 어머니.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은 무표정했습니다. 오히려 짐을 챙기느라 바빴죠. 빨리 가요. 늦으면 교통 막혀요. 차에 탔습니다. 미선은 뒷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서연이한테 인사도 못했는데. 학교 갔어요, 어머니. 나중에 주말에 보러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서연이를 절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 여기서 지내세요, 어머니. 재혁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조금만 참으세요. 좋아지시면 모셔올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혁과 지연은 서류에 사인하고 떠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작은 창문으로 차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버려진 거구나. 그날부터 미선은 요양원에서 지냈습니다. 홀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재혁은 한 번 방문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재혁아, 집에 가고 싶다. 조금만 더 계세요. 30분 만에 떠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 밤 미선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가방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작은 가방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쪽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미선은 그 봉투를 꺼내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게 서연이한테 가야 해. 2025년 여름, 요양원 입소 3개월 뒤 미선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밥도 잘 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 새벽 간호사가 미선의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선은 의식이 없었어요. 119가 불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재혁에게 전화했어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혁은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혼자 왔어요. 지연은 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성공률이 50%입니다. 수술해주세요. 보호자 사인 필요합니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4시간.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72시간. 재혁은 병원을 지켰어요. 지연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재혁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고인이신. 실례했습니다. 어머님, 전미선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언제 변호사를? 몇 년 전부터 유언장 작성 건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재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집행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럼 회복하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언장이요. 내용이 뭔가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 의사에 따라 집행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유언장이 있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재혁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변호사를 쓰셨대. 변호사? 무슨? 유언장 작성했다는데.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 어머니가 뭘 유언하시게? 나도 모르겠어. 변호사가 말 안 해줘. 혹시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어머니 집도 사기당해서 팔았잖아. 그래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지연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원장을 만났습니다. 혹시 저희 시어머니 물품 중에 서류 같은 거 있나요? 잠깐만요. 원장이 미선의 사물함을 열었어요. 작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열어봤죠.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제일 아래 봉투 하나. 서연이에게. 지연은 봉투를 몰래 가방에 숨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뜯어봤어요. 편지와 함께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행, 계좌주 전미선, 잔액 153억 원.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3억? 편지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서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이 돈뿐이구나. 할머니는 내 엄마 아빠한테 실망했어. 하지만 너만큼은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할머니가. 지연은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153억이 전부 서연이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날 밤 지연은 재혁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어머니한테 153억이 있었어요. 뭐? 그런데 전부 서연이 명의로 유언했대요.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연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모셨는데 10년. 그런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재혁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지금 병원 가서 어머니 깨우고 유언장 바꾸라고 해야 해요. 다음 날 지연과 재혁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미선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어머님,
지연이 불렀습니다. 대답 없음. 어머님, 일어나세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 안정이 필요해요. 제 시어머니예요. 말 좀 해야 해서요. 지금은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결국 쫓겨났습니다. 며칠 뒤 미선은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재혁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미선은 재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치매가 더 심해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입니다. 기억력이 더 나빠졌어요. 회복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의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럼 유언장 변경은 불가능하겠네요. 의사 능력이 없으신 상태니까요. 꼭 그래야 하나요? 가족인데.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어머님의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박서연 양에게 상속됩니다. 지연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10년 동안 모신 우리는? 그건 어머님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미선은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재혁과 지연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김 변호사가 재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평화롭게 임종하셨습니다. 장례식장, 박재혁, 지연, 그리고 서연. 문상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오지 않았어요. 빈소에는 미선의 영정 사진만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울지 않았어요. 재혁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유언장 집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고인이신 전미선 여사는 전 재산 153억 원을 손녀 박서연에게 상속한다. 단 서연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하며 양육비는 월 500만 원씩 지급한다. 박재혁 씨와 그 배우자에게는 일체의 상속이 없다. 지연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10년을 모셨는데. 유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어요. 재혁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인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지연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는 알면서도 못 본 척했지. 나는 그게 제일 슬펐단다. 그래서 이 돈을 너희에게 줄 수 없었어. 대신 서연이에게 주마. 서연이만큼은 바르게 키워다오. 엄마가.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울부짖었어요. 10년을 바쳤는데.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유언장대로 집행됐어요. 1년 뒤 지연과 재혁은 이혼했습니다. 153억을 놓친 실망감. 서로를 원망하다 결국 갈라선 거죠. 서연은 엄마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신탁관리인이 있어서 지연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사진을 책상에 놓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서연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탁관리인에게서 할머니의 편지를 받았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대로 바른 사람이 되기로요. 몇 년 뒤 서연은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같이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고 싶었거든요. 대학 입학식 날 서연은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외로운 분들 제가 도울게요. 영정 사진 속 미선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죠. 미선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서연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서연은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할머니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미선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요. 사랑이었죠.